병원의 복도 천장에서 형광등이 깜빡이며 하얀 타일 바닥에 흐릿한 빛과 그림자를 드리웠다. 나 박수진 47세의 발뒤꿈치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서울 강남의 조용한 골목에 자리 잡은 작은 비뇨기과 클리닉에서 보내는 익숙한 일상의 리듬 같았다. 이혼한 지 8년이 흘렀다. 그 결혼은 누가 잘못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두 영혼이 더 이상 같은 박자를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자유가 시원한 소주 한 잔처럼 나를 상쾌하게 했다. 하지만 긴 밤이 지나면서 외로움이 손가락과 숨결 하나하나에 스며들어 마치 조용한 짐승이 내 심장을 갉아먹는 듯했다. 혼자 사는 삶에 익숙해졌지만 가슴 속에는 점점 깊어지는 빈 공간이 생겼다. 끝없는 우물처럼 내가 일로 채우려 했던 순간들을 삼켜버렸다. 그날 아침 나는 책상에 앉아 컴퓨터 화면의 빛이 피곤한 얼굴에 비쳤다. 눈 밑에 살짝 새겨진 주름이 보였다. 환자 명단이 화면에 떠올랐고 무심코 지나가는 이름들 사이로 내 손가락이 종이를 넘기다 멈췄다. 김민재. 그 세 음절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잊었다고 믿었던 기억을 베었다. 민재, 내 첫사랑. 고등학교 3년 동안 내가 몰래 동경했던 사람. 교실 창문 너머로 체육 시간 후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는 그의 모습. 떡볶이 가게 앞에서 친구들과 웃으며 흰밥을 손에 들던 그의 미소를 훔쳐보았다. 나는 그에게 단 한마디도 건네지 못했다. 그의 빛나는 세상에서 나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처럼 멀리서 사랑할 뿐이었다. 그냥 이름이 같은 걸 거야. 나는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심장은 이미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고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났다. 깊게 숨을 들이쉬며 침착한 척했지만 펜을 쥔 손이 떨리며 내 불안을 드러냈다. 혜진 간호사, 김민재 환자 불러주세요. 나는 목소리가 살짝 갈라지며 말했다. 가슴속에서 소용돌이치는 감정을 숨기려 애썼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마치 시간이 나를 놀리듯 느리게 흘렀다. 그가 들어왔다. 침착한 걸음걸이, 하얀 셔츠가 여전히 단단한 몸을 감싸고 있었다. 세월은 그의 눈가에 잔주름 몇 개와 검은 머리에 은빛실 몇 가닥을 남겼지만 그는 여전히 내가 기억하는 김민재였다. 그의 남성적인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치며 내 세포 하나하나에 스며들었다. 나는 한눈에 그를 알아보았다. 하지만 그의 깊은 눈빛은 나를 스치며 아무런 동요 없이 지나갔다. 그는 나를 기억하지 못했다. 고등학교 때 보이지 않는 그림자 같았던 나를 어떻게 기억하겠는가. 목구멍으로 쓴맛이 올라왔다. 동시에 그가 몇 발짝 떨어진 곳에 서 있다는 사실에 묘한 흥분이 뒤섞였다. 과거 어느 순간보다도 가까운 거리였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가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침 카페를 스치는 바람 같았다. 안녕하세요. 나는 침착하게 대답하려 했지만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가락이 내 불안을 드러냈다. 어떤 문제로 오셨나요? 며칠 전부터 아랫배가 무겁고 소변 볼 때 따끔거립니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의 눈빛은 나를 똑바로 바라봤고 그 침착함이 오히려 내 억제를 도발하는 듯했다. 증상을 기록하며 나는 그의 손을 훔쳐보았다. 허벅지에 얹힌 가느다란 손가락들이 서로 얽혀있는 모습이 무언의 초대 같았다. 고등학교 때의 기억이 밀려왔다. 운동장에서 뛰던 그의 모습, 햇빛 아래 반짝이던 땀방울, 하늘을 밝히던 미소. 바지를 내려주시고 진찰대에 누워주세요. 나는 목소리가 갈라지며 말했다. 펜을 쥔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세게 쥐었다. 그가 진찰대에 다가가 바지를 내렸다.
동작은 느리고 마치 나를 유혹하는 듯했다. 나는 고개를 돌렸지만 눈은 그의 몸을 훔쳐보았다.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그의 몸, 그 중심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렬했다. 크기뿐 아니라 압도적인 존재감이 나를 휘감았다. 마치 말없는 초대 같았다. 오랜 세월 잠들어 있던 욕망을 깨웠다. 와, 정말 크네.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은 작았지만 그가 듣지 않았기를 바랐다. 얼굴로 피가 몰리며 입술을 세게 물었다. 가슴에서 배까지 뜨거운 열기가 퍼졌다. 장갑을 끼며 손이 떨렸다. 진찰을 시작했지만 손가락이 그의 피부를 스칠 때마다 전류가 척추를 타고 흘렀다. 나는 의도적으로 손을 느리게 움직였다. 무심코 스치는 척했지만 사실은 철저히 계산된 행동이었다. 그의 체온을, 그의 단단함을 손끝에 새기고 싶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살짝 몸을 떨었다. 그 작은 반응은 고요한 호수에 돌을 던진 듯 내 모든 감각을 뒤흔들었다. 손가락은 그의 민감한 부위를 천천히 스쳤다. 그의 따뜻함과 단단함을 느끼며 나는 의사의 경계를 넘고 있음을 알았다. 하지만 오랜 외로움 속에 잠들어 있던 욕망은 꺼질 수 없는 불길처럼 타올랐다. 나는 멈췄다. 컴퓨터 화면을 보며 전문적인 척 말했다. 조직 손상은 없네요. 염증 반응을 확인하려면 초음파 검사를 권합니다. 이번 주에 다시 와주세요. 간호사가 일정 잡아줄 겁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옷을 입었다. 그의 느린 동작은 내가 그를 더 오래 볼 수 있도록 허락하는 듯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떠났다. 문이 닫히자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숨이 가빴다.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손끝에는 그의 체온이 남아 지울 수 없는 흔적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병원은 고요했다. 간호사들은 모두 퇴근했고 형광등의 차가운 빛만 책상을 비췄다. 숨은 여전히 안정되지 않았다. 마치 그 진찰 순간에 여전히 갇혀있는 듯했다. 무언가에 홀린 듯 보안 카메라 화면을 켰다. 민재를 진찰하던 영상을 되감았다. 그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진찰 때에 누운 그의 몸, 감은 눈, 내 손길에 살짝 떨리던 숨결, 화면을 확대하며 그의 가슴이 오르내리는 모습, 몸이 미세하게 반응하는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허벅지를 꽉 쥐며 다리 사이로 축축한 느낌이 퍼졌다. 눈을 감고 블라우스 안으로 손을 밀어 넣었다. 그의 얼굴, 그의 체온, 손끝에 남은 단단함을 떠올렸다. 몸이 떨리며 조용히 절정에 이르렀다. 의자에 기대 숨을 몰아쉬었다. 죄책감과 생생한 생명력이 뒤섞였다. 외로운 세월 끝에 처음으로 심장이 이렇게 강렬하게 뛰었다. 욕망은 나이와 함께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그저 잠들어 있다가 단 한 번의 불꽃으로 타오를 뿐이다. 민재는 그 불꽃이었다. 목요일이 왔다. 나는 거울 앞에서 꼼꼼히 준비했다. 블라우스를 고르고 레이스 속옷을 골랐다. 마치 그를 마주할 때 더 자신감이 생길 것처럼 주름을 가리기 위해 얇게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연한 붉은 립스틱을 발랐다. 누구도 눈치채지 않을 거라 알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혜진 간호사가 민재가 왔다고 알렸을 때 나는 심호흡하며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왔다. 여전히 침착한 모습, 연한 파란 셔츠가 그의 단정한 몸을 감쌌다. 그의 남성적인 향수 냄새가 코를 스쳤다. 오랜만이네요. 나는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미소를 지었다. 네, 안녕하세요. 그는 담담하게 답했지만 그의 눈빛이 나를 스치며 내 영혼 깊은 곳을 건드렸다.
오늘은 초음파로 확인할게요.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진찰대에 누워주세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동작은 느리고 마치 나를 유혹하는 듯했다. 그의 몸이 다시 눈앞에 펼쳐졌을 때 숨이 멎는 듯했다. 그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다. 초음파 젤을 바르고 탐촉자를 그의 배에 댔다. 하지만 내 손은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리듯 아래로 미끄러졌다. 의도적이었다. 손가락이 그의 민감한 부위를 스쳤다. 무심코 한 척했지만 계산된 행동이었다. 그는 다리를 살짝 오므렸지만 저항하지 않았다. 눈을 감고 숨결이 빨라졌다. 나는 초음파 화면을 보는 척했지만 심장은 기계 소리를 덮을 만큼 세게 뛰었다. 그의 애매한 반응 거부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는 나를 미치게 했다. 탐촉자를 더 천천히 움직이며 손가락이 그의 따뜻함과 단단함을 스쳤다. 그는 숨을 들이쉬며 살짝 몸을 떨었다. 나는 몸을 더 가까이 기울이며 내 숨결이 그의 목을 스치게 했다. 우연인 척했지만 아니었다. 그는 떨렸고 내 몸은 뜨거워졌다. 다 됐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간호사가 약 처방할 겁니다. 다음 진찰은 증상에 따라 정할게요. 그는 옷을 입으며 느린 동작으로 나를 더 볼 시간을 주었다. 떠나며 그의 눈빛이 나를 스쳤다. 말 없는 속삭임 같았다. 문이 닫히자 블라우스는 땀으로 젖었고 손끝은 여전히 뜨거웠다. 일주일 후 그의 이름이 다시 명단에 올랐다. 증상이 재발함, 통증 지속, 자세한 검사 요청.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는 아침 일찍 왔다. 그가 들어오자 나는 손을 책상 아래로 숨겼다. 욕망이 들킬까 두려웠다. 또 만났네요. 나는 침착하려 했지만 눈은 그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네, 약이 별 효과가 없네요. 증상이 남아있어요. 그는 담담히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 미세한 긴장이 스쳤다. 무언가 달라지고 있었다. 더 자세히 확인해야겠어요. 별도 진찰실로 가죠. 나는 말했다. 작은 방으로 그를 안내하며 커튼을 내렸다. 사생활 보호라는 핑계였지만 내 심장은 모든 경계를 무너뜨리고 싶어 소리쳤다. 그가 바지를 내리고 진찰대에 누웠다. 장갑을 끼며 손이 떨렸다. 젤을 쥐는 것도 힘들었다. 그를 만지자 그는 숨을 들이쉬며 몸을 떨었다. 통증 확인이라는 핑계로 내 손은 경계를 넘었다. 그를 천천히 어루만졌다. 그는 눈을 감고 입술을 살짝 벌렸다. 숨결이 떨렸다. 진찰이니 긴장 풀어요. 나는 속삭였지만 목소리는 욕망으로 갈라졌다. 손은 더 천천히 움직였다. 그의 반응 하나하나를 느끼며 그의 떨림이 나를 더 미치게 했다. 나는 가까이 다가가 내 입술이 그의 귀를 스쳤다. 우연인 척 했지만 아니었다. 그는 떨렸고 내 몸은 불타는 듯했다. 결국 멈췄다. 조직 반응은 정상입니다. 통증 부위가 민감하지만 심각하지 않아요. 나는 말했다. 그가 옷을 입고 떠나기 전 그는 나를 보며 물었다. 이게 정말 진찰이었나요? 그 질문은 칼날 같았지만 동시에 초대 같았다. 나는 그의 눈빛을 피하지 않았다. 숨이 가빴다. 몸이 뜨거웠다. 말없이 그의 입술에 내 입술을 댔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고 피하지도 않았다. 나는 더 깊게 키스했다.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았다. 나는 블라우스를 벗었고 그의 손이 아래로 미끄러졌다. 그의 바지를 내렸다. 그의 단단함이 다시 드러났다. 나는 무릎을 꿇고 그를 만졌다. 그의 체온을 느꼈다. 진찰대에 누워요. 나는 속삭였다. 그가 누웠고 나는 셔츠를 벗으며 그의 위로 올라갔다.
우리의 체온이 하나가 되었다. 숨결이 맞춰졌다. 그 순간 세상은 우리 둘만 존재했다. 우리는 천천히 깊게 하나가 되었다. 숨결과 심장 박동 속에서 그리고 눈을 떴다. 모두 꿈이었다. 집 침대에 혼자 누워 있었다. 심장은 여전히 쿵쾅거렸다. 물 한 잔을 마셨지만 꿈속 그의 모습은 생생했다. 상처처럼 남았다. 다리 사이의 느낌은 그의 흔적 같았지만 동시에 가슴 속에 텅 빈 공허함이 퍼졌다. 민재는 다시 찾아왔다. 네 번째 진찰이었다. 더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는 핑계로 그를 다시 별도 진찰실로 데려갔다. 커튼이 들이온 방은 비밀스러운 공간 같았다. 세상은 사라지고 우리만 남았다. 그가 진찰대에 누웠다. 나는 초음파 젤을 바르며 손을 천천히 움직였다. 그의 민감한 부위를 스쳤다. 우연인 척했지만 아니었다. 그는 숨을 들이쉬며 몸을 떨었다. 나는 더 가까이 다가가 내 숨결이 그의 목을 스치게 했다. 그는 떨렸고 내 몸은 불타는 듯 했다. 긴장 풀어요. 나는 속삭였다. 목소리는 욕망으로 떨렸다. 그의 반응은 나를 더 미치게 했다. 나는 더 가까이 다가가 내 입술이 그의 귀를 스쳤다. 그는 떨렸고 내 몸은 터질 듯 뜨거웠다. 결국 멈췄다. 조직 반응은 정상입니다. 계속 관찰해야겠어요. 나는 말했다. 그가 떠나며 던진 눈빛은 말없는 약속 같았다. 그 후 그는 병원에 오지 않았다. 나는 매일 환자 명단을 확인했지만 그의 이름은 없었다. 절망 속에서 전화기를 확인하며 홍대에 있는 그의 카페로 찾아갔다. 네온 사인과 K-팝 음악이 울리는 거리였지만 그의 카페는 문이 닫혀 있었다.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다. 결국 용기를 내어 그의 병원 기록에 있던 번호로 문자를 보냈다. 안녕, 저는 박수진, 비뇨기과 의사입니다. 잘 지내세요? 전화기를 꽉 쥐며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였다. 잠시 후 답장이 왔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덕분에 나아졌습니다. 심장이 세게 뛰었다. 나는 다시 문자를 보냈다. 괜찮으시다면 커피 한 잔 같이 마실까요? 그는 동의했고 우리는 병원 근처의 한국식 카페에서 만났다. 유리벽과 따뜻한 나무 의자가 있는 곳이었다. 그는 여전히 단정했고 얇은 니트가 그의 몸을 감쌌다. 우리는 그의 건강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그의 결혼 여부를 물었고 그는 약간 머뭇거리며 미혼이라고 답했다. 마음이 가벼워졌지만 따뜻한 온기도 느껴졌다. 나는 이혼 후 혼자 지낸 세월 강남의 작은 아파트에서 비 내리는 밤을 보낸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혼자 사는데 익숙해졌지만 가끔 소주 한 잔 나눌 누군가가 그리워요. 그 말은 내게 와닿았다. 외로운 두 영혼을 잇는 보이지 않는 실 같았다. 우리는 자주 만났다. 카페, 한강공원, 김치찌개 냄새가 퍼지는 작은 식당들. 그는 말이 적었지만 그의 침묵은 나를 편안하게 했다. 어느 날 그가 내게 커피를 건넬 때 그의 손가락이 내 손을 스쳤다. 전류가 흐르는 듯 했다. 나는 그를 보았지만 그는 미소만 지으며 아무 일 없다는 듯 했다. 어느 저녁 우리는 한강을 따라 걸었다. 반포대교의 조명이 물에 반사되어 반짝였다. 차가운 바람이 불자 그의 손이 내 손을 스쳤다. 나는 피하지 않았고 그는 내 손을 가볍게 잡았다. 단단하지 않았지만 놓지도 않았다. 그 애매함이 자극적이었다. 말 없는 약속 같았다.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 더 할까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눈빛이 깊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근처의 작은 모텔로 갔다. 희미한 조명과 한국 발라드가 스피커에서 흘렀다. 우리는 키스하고 서로를 안고 옷을 벗었다. 그의 몸이 내게 스며들 때 나는 입술을 깨물며 신음을 참았다. 꿈 같았지만 더 생생했다. 우리는 천천히 깊게 하나가 되었다. 모든 거리가 사라지는 듯했다. 이후 그의 품에 안겨 평온함을 느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건 사랑이 아니었다. 욕망이었다. 내 가슴의 빈 공간을 채우는 순간이었다. 우리는 계속 만났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애매함이 남아있었다. 어느 날 작은 소주집에서 몇 잔을 나눴을 때 그가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가락이 내 손등을 천천히 스쳤다. 약속을 그리는 듯했다. 나는 가까이 다가가 내 숨결이 그의 귀를 스치게 했다. 우연인 척했지만 아니었다. 그는 떨렸고 내 몸은 뜨거웠다. 하지만 그는 미소 지으며 손을 뗐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어느 날 여의도 공원에서 산책하던 중 한 여성이 나타났다. 그를 남편이라 불렀다. 그녀는 내 앞에서 그의 뺨을 때리고 떠났다. 그는 얼굴이 붉어진 채 말했다. 집에 가야 해요. 그는 설명 없이 떠났다. 그는 미혼이 아니었다. 거짓이었다. 나는 화나지 않았다. 그를 잃을까 두려웠을 뿐이다. 하지만 그는 완전히 사라졌다. 문자도 전화도 없었다. 수십 번 문자를 보냈지만 답은 없었다. 그의 카페에 갔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차가운 거절 같았다. 결국 마지막 문자를 보냈다. 민재 씨, 미안해요. 더는 안 만날게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는 답했다. 미안합니다. 우리는 선을 넘었어요. 그 문자는 나를 무너뜨렸다. 그는 우리의 모든 것을 실수로 여겼다. 그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단지 순간의 실수였다. 하지만 나는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나는 놓아주기로 했다. 전화기를 껐다. 조용히 살았다. 일하고 집에 돌아와 강남의 작은 아파트에서 비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어둠 속에 누웠다. 그의 이름을 찾지 않았다. 서서히 균형을 되찾았다. 환자와의 대화, 해진 간호사와의 웃음, 두부찌개 한 그릇 같은 단순한 순간들이 나를 다시 나로 만들었다. 민재에 대한 기억은 남아있었지만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았다. 나는 깊이 사랑하고 강렬히 욕망하며 놓아줄 만큼 강하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내가 살아있음을, 사랑할 수 있음을,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이제 나는 매일 클리닉 문을 열고 환자에게 미소 짓는다. 아침 커피 한 잔, 김치가 곁들여진 저녁, 한국 발라드를 들으며 보내는 밤 같은 단순한 삶을 산다. 민재에 대한 기억은 마음 한구석에 조용히 자리 잡았다. 오래된 책처럼 가끔 펼쳐보고 다시 덮는다. 나는 그를 지우려 하지 않는다. 그 기억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그것은 내 성숙의 한 부분이다.